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톤입니다. 오늘 너무나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불쑥 이렇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팬데믹 동안 버티기용 식당을 지난 2020년 지난해 12월부터 준비해서 올해 3월에 오픈했거든요.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픈을 한 3월부터 지금 2021년 끝머리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정말 많은 걸 느끼고 전문적으로 새로운 한 분야에 대해 너무 많은 경험을 통해 배우면서 성공을 위해서 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딱 한 가지만 꼬집어가지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걸 제가 갑자기 깨우친 것 같았어. 그걸 같이 공유하려고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갑자기 탁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대체 뭐 때문에 전혀 경험도 없는 그런 사업을 처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혹시 망할지 모르니까, 혹시가 아니고 망할지 모른다고 생각해야죠. 망할지 모르니까 쉽게 들어갔다가 쉽게 빠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떤 분에게 유튜브를 통해 그랬었죠. 제가 단돈 500만 원 가지고 식당을 준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한번 두고 봐라. 그러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그 유튜브를 통해 보여드렸었는데, 근데 지금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게 대체 뭐 때문일까? 무슨 이유일까? 지금 한 5, 6개월 전부터 이제 새롭게 또 식당들이, 예전에 있던 식당들이 많이 오픈을 다시 했거든요. 주인이 바뀌신지는 모르겠는데 확장하신 사장님들도 계시고. 근데 그 속의 경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깨우쳤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건질건질 거렸는데 속에만 꽉 담아 두자니 미치겠고, 어차피 이 루카스 유튜브 채널은 제가 19년간 필리핀에서 이민을 와가지고 필리핀으로 이민을 와서 살면서 보고 듣고 체험한 걸, 그 정보를 새내기 이민자들 그리고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공유하는 하나의 정보방으로 만들고자 한 게 그 이유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루카스 TV에서 저 역시 잊고 살았던 그런 중요한 정보들, 교훈들, 이런 것들을 복습하고 정리하고 보관하는 그런 인포메이션 창고 역할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선뜻 루카스, 지금 한국에 있는 루카스가 제안을 할 때 제가 응했던 것이었고요. 근데 이 유튜브 하나 편집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0분짜리 한 개 편집하기 위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대여섯 시간은 소비를 해야 그나마 부끄럽지 않은 영상이나 내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서 꽤 힘든 작업의 유튜브 편집 이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나름대로 저도 제 개인 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식당을 하게 된 이유도 사실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뭔가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찾아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필리핀 이민자들 또는 새내기 그리고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카드라 통신이 아닌 팩트 그대로 보여주면서 바르고 안전하게 이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돈을 벌려고 식당을 한 게 아니었죠. 그래서 3사장에게 모든 권리를 줬었고, 그런데 그게 이렇게 잘 될 줄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지만 사실 저는 솔직하게 자신이 있었어요. 뭐 또 제 자랑질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잘못되면 뭐 우리끼리 하는 말로 쪽팔리잖아요. 호텔 사업하는 사람이 10병짜리 식당 하나 하는데도 제대로 못한다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살은 사람이 뭐 잘한다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그래 놔놓고 막상 자기가 할 때는 깨갱깨갱대고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긴장은 많이 했었습니다. 또 중간에 또 어떤 사람은 막 댓글로 뭐 김치국물 마시지 마라 뭐 그러면서 저한테 자극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도 된다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쭉 다시 뒤로 훑어서 회고를 해보니까 성공한 이유가 딱 한 가지였다는, 딱 한 가지, 두 가지도 세 가지도 아니고 딱 한 가지였다는 결론이 확고하게 서게 되었고요. 그 모티브를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공유하기 위해가 오랜만에 제가 나타났습니다. 10개월이란 시간이었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참 많은 걸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 오랜 이민 생활을 이곳에 사는 사람들하고 저는 단절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은 잘하는데 이곳에 사는 한국인 사회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보가 초등학생 수준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속에 불쑥 들어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고, 제가 또 식당을 하려고 하는 그 장소 자체가 그 식당을 하려고 한 장소 자체가 로케이션 자체가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여서 더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고요. 한국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자체가.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는 한국 사람 만나야 되니까. 필리핀 사람 손님도 오겠지만 한국 손님들도 많이 올 거다. 그런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누가 청단이고 누가 홍단이고 식당에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만 봐도 이제는 ABC가 그냥 그대로 그려질 만큼 이제 훤히 알게 됐습니다. 그만큼 많은 소통을 했었던 거죠, 손님들하고.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깊은 관계가 아니라면, 같은 동북끼리 깊은 관계가 아니라면
그래도 같은 동포고 같은 피를 나눈 민족이기에 애국가를 듣고 태극기를 보면 같은 마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과 같잖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유튜브 방송이나 뭐 인터넷 정보를 보면 그 이민 가면 같은 한국인을 조심해야 된다.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금전적인 문제하고 결부가 된 거고 그런 깊은 관계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손님 상주 관계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그냥 만나서 그냥 얘기하는 그냥 가벼운 관계라 그러면 역시 한국이나 한국인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는 거를 이번에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뭐 그렇게 저 같은 경우에도 각각 의뢰 관계에서 만났는데도 지금 벌써 우리 식당 회원이 500명이 넘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오히려 저보다 더 따뜻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거는 뭐 같은 한국인 교민분들에 대한 아부가 아니고 이거는 뭐 절대적인 팩트입니다. 깊은 관계만 아니라면. 자, 그럼 제가 경험해서 나온 이 안토니만의 답안지를 본론으로 들어가서 꺼내볼게요. 여태 제가 해온 사업은 호텔, 관광 이런 사업이었는데 저는 정말로 누가 호텔을 한다고 하면 13년 동안 호텔 사업을 해온 저 역시도 도시락 사들고 말립니다. 하지 말라고요. 그냥 호텔 정말 힘듭니다. 누가 호텔에서 돈 벌었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거든. 저도 직접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있고 제 후배 한 명도 8년 전에 저의 말 안 듣고 호텔 사업 하다가 8년 만에 버티다 결국 팬데믹 맞고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져가지고 이틀 전에 한국으로 전 재산 다 날리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공항까지 내려다 주고 한 말이 있었는데 필리핀은 물 한 번 먹은 사람들은 꼭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만약에 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10원 한 푼 안 쓰고 할 수 있는 사업을 10원 한 푼 안 쓰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오너라. 그것만 생각하고 오직 그것만 생각하면서 지내다가 필리핀에 한번 와보거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팬데믹 기간 동안에 뭐 남들 다 망할 거라는 소리에 쫄아가지고 단돈 500만 원만 투자해가지고 시작한 게 10평짜리 이 식당 10개월이 다죠. 그런데 저는 호텔보다는 식당 사업을 권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다른 식당 사업주랑은 차별화가 된 그런 모티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식당 사업은 뭘까요? 식당 사업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여러분들 잠깐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식당 사업은 뭡니까? 한번 정의를 내려보실래요? 식당 사업은 뭐라고 정의를 딱 내리면 딱 맞을까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음식을 팔아서 돈 버는 사업.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식당 사업은 사람의 가장 삶의 기본인 의식주 중에 하나인 먹는 일이잖아요. 내가 만든 음식을
돈을 받고 남에게 제공하는 일이고, 그렇다면 제일 먼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먹을 수 없는 음식은 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면 당연히 맛있어야겠죠. 그리고 먹는 사람이 내 음식을 먹고 행복해야 됩니다. 맛있어도 행복하죠. 근데 맛만 있어서 행복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맛있었는데 내 지갑이 얇아진다 그러면 밥 다 먹고 난 뒤에 속상하겠죠. 그 행복이 맛있다는 느낌 하나만 가지고는 뭔가 모자랄 것 같다.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의 심리가 돈을 낼 때, 내가 결제를 할 때 아깝지 않게끔 해야 된다. 그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재미까지 있으면 최고죠. 우리 뭐 유명한 식당에 보면 욕쟁이 할머니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일단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라는 그런 집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 집 무조건 잘 된다고 봐야 되는 게, 손님들이 가서 욕하는 할머니가 재밌어서 욕쟁이 할머니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거든. 가지 말라고, 그 집은 무례하니까 가지 말라고 욕쟁이 할머니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음식도 맛있고, 음식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 맛보다, 내가 먹고 느끼는 이 맛보다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재밌는 식당이면 그건 최고죠.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손님과의 소통. 어떤 손님이 한 식당을 방문하고 저희 식당에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니, 그 식당에 가가지고 요리사한테 당신 음식 맛이 요런 부분이 좀 내가 늘 먹던 맛하고는 좀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자기의 경력을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음식에 대한 그 프라이드, 자존심을 손님에게 막 설교하듯이 가르치듯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당연히 경력이 많은 요리사가 손님보다 음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겠죠.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은 손님이거든요. 그런 손님을 가르치려고 했으니 손님이 이야기한 그 손님이 느낀 맛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음식 실력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오히려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맛을 느낀 거라고 가르친 것.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음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소통이에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과 소통이 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러한 철학, 식당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철학, 음식을 팔아서 돈 버는 사업이 식당이라고 생각하는 너무나도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식당 사업은 음식을 팔아서 돈 버는 사업이 아니고 내가 한 음식을 먹고 손님을 기쁘게 해주는 게 식당 사업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 가만 돌이켜보면 저는 그런 철학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그 마음을 변치 않게
그렇게 음식을 팔아서 돈 버는 사업이 아니고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중에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게 해주면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게 식당 사업이다. 돈 몇 푼 못 벌어도 남는 게 별로 없어도 당장 적자가 나더라도 우선순위는 바로 맛있는 음식을 부담 없는 가격에 손님들에게 제공해주고 그 손님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 바로 나의 식당 사업의 철학이다 하는 걸 갖고 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식당 사업.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무조건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돈 안 아끼고 좋은 재료 써서 제가 못하는 음식도 좋은 재료를 쓰니까 음식이 맛있어지더라고요. 비싸서 잘 못 먹는 음식을 동네 짜장면 가격에 먹을 수 있도록 해드리니까 손님들이 행복해 하시더라고. 손님이 행복해지니까 그 행복을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소문도 나고 소문을 내주시더라고. 그렇게 처음에 온라인을 20명도 안 되는 회원으로 시작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지금 현재 남은 교민, 앙헬레스의 교민 1000명 중에서 절반인 500명이 넘는 회원이 지금 우리 식당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개 팔면 1달러 남는 장사. 제가 그걸 추구하면서 시작했잖아요. 한 개 팔면 1달러가 남는데 그 1달러가 눈 깜짝할 사이에 매달 꼬박꼬박 5,000달러가 돼가지고 저에게 전해주니까.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그냥 2달러 남는 장사로 바꿔봐. 살짝 올려봐. 그렇게 되면 매달 1달러 남겨서 5,000달러가 들어왔으니까 2달러 남기면 10,000달러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러는 순간에 손님들과의 소통은 단절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데미지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줬던 옛날 이야기, 그 다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저는 자신합니다. 이 철학 하나로 굳건히 무장돼가지고 식당 사업을 하면 어느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내가 음식 못한다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도 뭐 짜장면 짬뽕 만드는데 3개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해가지고 직원들하고, 그죠? 그리고 오픈하고 난 뒤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손님 한 분이 이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다 라고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한 게 제기에 들어오고 제가 충격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래도 저는 조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철학 하나 갖고 그냥 계속 밀어붙였는데 지금은 앙헬레스에서 최고로 맛있는 집으로 그냥 소문났습니다. 짜장면 짬뽕도 제대로 못 만드는 놈이 지금은 앙헬레스에서 가장 맛있는 맛집으로 소문이 날 겨우 10개월 걸렸습니다. 그게 어디서 왔느냐? 우리 직원이 잘나고 제가 잘나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이 철학 하나 갖고 왔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잘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500명 대상으로 5,000불이지만 멀지 않은 시간에 저는 확신합니다. 5,000명이 1,000명이 되고 팬데믹이 끝나면 1,000명이 10,000명이 되고 10,000명까지는 안 되겠다. 1,000명이 2,000명이 되고
$5,000가 $10,000가 되고, $10,000가 $15,000가 되고, $20,000가 되고, 저는 분명히 그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단, 욕심 안 부리고 이 철학이 깨지지 않도록 항상 초심으로 그렇게 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3, 4장 3명으로 시작해가지고 5명이 됐다가 직원이 이제 7명이 되고, 아니, 얼마 전 한 3달 전에 7명이 되었다가 지금은 12명입니다. 직원이. 그러니까 이 많은 주문을 소화를 하기에는 지금 현재 12명도 좀 모자라는 상태예요. 근데 주방이 너무 작아서 그래도 행복하네요. 아마 회원 1000명이 넘어가면 직원이 20명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날을 계속 지켜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잠자는 시간이 아까울 만큼 일요일 날은 항상 놀았는데 오늘도 영업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좋은 정보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